매일 뭐 주 6일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투자 전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한 6개월 뒤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자, 그때 줍줍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였죠. 빨리 내가 성공해서 빨리 뭐 몇 억 만들어가지고 한국 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있는데 원장님께도 좀 그런 운들이 따랐을까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요, 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 주식 우량주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하는데 정말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아닌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들어본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부터 몇 천만 원씩 올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씩 여윳돈을 네. 투자하고 좀 기다리니까 이게 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2011년 여름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투자했던 S전자가 굉장히 저점이었어요. 제가 그때 나름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처음에 한두 번 좀 수익을 보고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약간 뭐 워밍업 단계를 거쳤다 싶어서 나름 영끌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게 더블이 된 거죠. 영끌을 했다는 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처음엔 대출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 월급을 팍팍 긁어가지고 네. 정말 여기저기 비상금 다 모아가지고 제 그 대출이 없는 제 나름의 영끌을 해서 거기 S전자에 다 이렇게 올인을 했는데 네. 그게 2배가 된 거죠. 주식 별로 안 어렵네. 나 고수네? 역시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남들보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구나. 역시 의사다. 네. 나는 남들보다 수능도 잘 받고 좋은 학교 나왔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니까 이거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좀 빚을 내서도 주식을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S전자로 크게 수익을 딱 보고 나서 처음 하는 생각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 것 무조건 같아요. 들죠. 네네. 무조건 들죠. 저는 제가 욕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이거 2천만 원 아니라 빚 내가지고 은행에서 한 5천 정도만 빌려가지고 7, 8천 넣었으면은 이게 더블 됐으면, 뭐 올해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1억이었으면 2억이 되고 2억이었으면 4억이 되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뭐 주 6일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차라리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으로 크게 투자 전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때는 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31살 때는 제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손해액이, 손실액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한 몇 천만 원 정도? 한 5천에서 6천만 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뭐 인생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뭐 대출까지 다 끌어서 올인을 했던 게 2016년이거든요. 집값 오를 때. 네, 그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36살 때인데 정말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에서부터 모은 돈을 아끼고 모아서 36살에 전 재산을 다 모아서 그거 플러스 은행에서 한도까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사실 이거를 집을 사려고 그랬어요. 집이요? 네. 어딘지 어느 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쓰라리고 아픈 기억인데 네. 그때 2016년 당시에 그 잠실의 파크류 아파트가 갭으로 4억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요? 네, 그때 살 수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 기회였죠. 네. 갭 투자를 하면은 그때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4억이면 살 수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은 그 주식을 살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진짜 그 파크류 아파트가 딱 4억 갭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제 평생 36살까지 정말 안 쓰고 이렇게 다 모은 돈이랑 은행 대출 풀로 받아서 한 거랑 살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부동산을 사려고 이 부동산 레포트 같은 걸 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뭐 20명 중에 17명 정도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이러면 지금 사지 말고 잠깐 주식에 넣었다가 한 6개월 뒤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자, 그때 줍줍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였죠. 그럼 주식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주식에 들어간 거고 그 돈을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내려간 거겠죠.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이요? 네.
마이너스 79%까지 찍었었고요. 4분의 1 토막 이하가 났었어요. 거의 5분의 1 토막이죠. 정확히 5분의 1 이요? 기억을 해요. 저는 와. 7하고 9를 정말 싫어해요. 아, 79%. 정말 그 숫자를 정말 싫어하는데 반토막이 난 이후로는 계좌를 잘 안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발 이 기도하면 심정으로 정말 몇 달 만에 들어가서 딱 봤을 때 마이너스 79가 찍혀 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4억을 넣었는데 내 주식이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8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코인도 아니고 주식인데. 네. 그래서 너무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이게, 아니, 나는 모르는 사이에 무슨 액면분할이 됐나? 약간 뭐, 계좌가 이게 스플릿이 됐나? 별의별 생각이 다 했어요. 진짜 그런 생각하죠, 네, 진짜. 그래서 이거를 현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진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바로 우울증의 공황장애 바로 왔었죠. 그때 극복을 했던 방법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상담도 받아봤고 휴가도 가봤고 운동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빨리 손실을 메꾸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인드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좀 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병원장님이 저한테 권고사직을 제의하더라고요. 전 눈치는 좀 채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제가 이 스마트폰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9%인데 지금 하루 종일 이것만 보게 되고 네. 어떻게 지금 다른 걸로 갈아타가지고 급등 종목으로 갈아타가지고 이걸 역전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려가요. 처음에는 우량주를 하다가 우량주에서 손해본 거를 어떤 약간 중간급 어떤 코스닥 종목으로 갈아타고 코스닥에서 정치 테마주로 갈아타고 바이오 종목으로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정말 무슨 장외 주식 이런 걸로 갈아타게 돼요. 정말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주식.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미국 주식도 그때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24시간 동안 거의 제가 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자 보는 건 뒷전이 된 거죠. 되게 부끄러운 그때 기억인데 그리고 그 병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주식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다. 그리고 맨날 지각하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점심 때도 주식 저희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때 또 변동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반까지 변동 심하잖아요. 그때는 회의를 하건 뭘 하건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사람들이 저 주식한다는 걸 다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약간 아끼는 의미로 병원장님이 잠깐 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 내가 주식 우울증에 걸렸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은 일을 멈추고 내가 재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인간관계가 좀 어떻게 다 끊어졌었어요. 네. 다 끊어졌나요? 네, 그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고 가족, 친구, 우선 제가 다 끊게 돼요. 왜냐면은 이 열등감과 이 우울증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다 쳐내게 돼요. 카카오톡 다 탈퇴했어요. 모임 안 나가고 카카오톡 다 탈퇴하고 전화 오면 다 차단하고 스스로 지금 코로나처럼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 제가 못난 꼴을 되게 많이 보였어요. 열등감 때문에 도와준다고 손 내미는 친구한테 제가 화를 내기도 하고 야, 니는 뭐가 잘났는데, 야, 나도 한 방이야, 금방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약간 성질을 부리다 보니까 그때 좀 제 마음과 다르게 좀 잃었던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이번에 중독의 주식에 관한 책도 내고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또 다시 연락을 또 해오고 또 이렇게 화해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진짜. 네. 그럼 주식하는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부자들과 이제 주식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부자들은 절대로 서두르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가장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조급했다. 큰 돈을 빨리 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기는 즉시 우리 머릿속에는 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맞아요. 네, 불안 호르몬이 높아지면 내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욕심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의사결정 능력과 주식을 언제 매도하고 매수하게 될지 현명한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초보자와 부자들의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부자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네. 고민을 하는데 부자들이나 아니면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을까 네.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여유로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흔히들 말하는 요새 부자의 기준 100억 있다고 봅시다. 100억 부자라면 1년에 3%만 수익 내도 그게 3억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별로 무리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주식, ETF, 해외 자산, 어떤 뭐 리츠라든가 아니면 채권 이런 식으로 분산해 놓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이 되거든요. 부자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일반 초보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굉장히 어떤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납니다. 부자들과 초보자들의 차이 두 번째. 부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메타인지가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부동산에 맞는 사람인지, 채권에 맞는 사람인지, 금, 달러 이런 거에 맞는 사람인지, 혹은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데, 초보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이 없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준비 안 된 상태로 무모하게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거울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싫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내가 지금 뭐 계좌가 마이너스고 손실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초보자분들은 남 탓하기 싫고 자책하기 싫거든요.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을 하다 보면 텐션이 계속 떨어지고 또 하기 싫고 모티베이션 떨어지고 이러면 또 다시 실수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고 하잖아요. 이 어떤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에 빠지기 싫어서 남 탓을 하는 게 편한데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부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정심을 갖고 있어요. 초보자와 부자가 다른 세 번째, 부자들은 실패에 대한 면역이 있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 회복 탄력성?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투자라는 게 단발 승부가 아니에요. 굉장한 고수분들과 초보자분들이 딱 하루에 어떤 수익률을 어떤 모의고사처럼 비교하면은 초보자들이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1년 수익률, 10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부자분들의 수익률, 고수분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분들은 그 실패를 감안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올인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정말 빚까지 다 끌어가지고 뭐 한 2종목에 4억 뭐 올인 이래놓고 2종목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시죠.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트폴리오 아무것도 없고 재무제표 볼 줄 하나도 몰라요. 그냥 감정 투자, 지금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런 대표적인 말도 안 되는 임의적 추론의 오류를 범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절대로 올인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고 내가 내 여유 자금의 10분의 1만, 그리고 이게 손실이 났을 때 어떤 경제 정세가 바뀌었을 때, 급락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어떤 면역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도 이거를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그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라톤을 뛸 때, 투자의 마라톤을 뛸 때 훨씬 어떤 뭐 정말 6기통 엔진을 들고 뛰는 거고 엄청 그 기름 뭐 가솔린이 넉넉한 상태에서 뛰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정말 단발 뭐 남학신 뭐 신고 뛰는 어떤 그런 상태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저도 사실 하는 얘기인데, 이 부자분들은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거는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어떤 더 윤택한 생활을 해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목과 주식 투자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빨리 내가 뭐 성공해서 빨리 내가 대박 쳐서 은퇴해야지. 내가 뭐 빨리 뭐 몇 억 만들어가지고 난 뭐 이제 은퇴해서 우리 한국 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일상처럼 뭐 내가 잘하고 있는데 투자를 그만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투자를 승부라고 생각해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생일대의 승부, 내가 하고 이제 그만해, 이제 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부자분들은 투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나를 또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약간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초보자와 부자들의 어떤 시선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실패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자들이 굉장히 큰 이유가 부자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바라보는 시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처음 하시는 분은 나 이거 이만큼 벌게 되면 은퇴할래. 네. 해외여행 떠날래. 이게 대부분의 목표라면 부자들은 이거 뭐 어차피 평생 할 건데 맞아요. 계속해서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